반갑습니다. 저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전용우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된 리커다인 V9 R4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V9 R4 신기능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에 대한 부분과 MFBD, 마지막으로 툴킷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세팅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V9 R4에서는 제너럴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디스플레이 옵션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뷰, 지오메트리, 어드밴스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너럴 부분과 어드밴스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신기능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V9R3 디스플레이 옵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관련된 옵션들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확장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의 탭으로 구성을 하고 제너럴 옵션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팅 관련 신기능은 제너럴 세팅에서 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줌 팩터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줌 팩터는 마우스로 워킹 윈도우의 엔티티를 줌인, 줌아웃 할 때의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디폴트 값으로 1을 적용된 그림이고 줌 팩터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줌인 아웃 속도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팅 관련 신기능은 디스플레이 세팅 어드밴스 탭 부분에 라인 위드스 옵션을 새롭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셀렉션 하이라이트 선 굵기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분들께서 3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팅 관련 신기능은 기존의 포스 디스플레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 수치 부분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수치 부분에 대한 소수점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션 맵에서는 필터 기능 개선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Inactive Entity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고 레이어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레이어 세팅을 일괄 적용하기 위해 Internal Entity 레이어 부분이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플랫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스 데이터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리뉴얼하게 되었고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이 부분을 알려주는 노티피케이션 부분을 윈도우 10 기능을 적용하여 액션 센터 노티피케이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관련 신기능입니다. pp와 pv의 설정 값을 숫자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세팅 부분에 Use Detail Information 부분이 추가하게 되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윗부분에 Show Detail Information 부분이 연동할 수 있게끔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pp와 pv의 설정 값을 숫자로 데이터 윈도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pp와 pv가 ppc, ppv로 연결되어 있을 시 관련된 식별 아이콘이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서치 기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하게 되었고 조인트의 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모션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엔티티의 스코프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Create Scope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관련된 익스프레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기능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V9R3에서는 익스프레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익스프레션 목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V9R4에서는 선택된 익스프레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익스프레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프로퍼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익스프레션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특별한 리퀘스트 항목을 생성하지 않아도 아웃풋 파일을 플랫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플랫 모드에서 시뮬레이션 후 관련된 익스프레션 각각의 부분에 대한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디의 센터 마커를 선택하시게 되면 워킹 윈도우에서 센터 마커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끔 V9R4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마커를 기존 마커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 마커를 차별화 두기 위해 새롭게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컨트롤 세팅에서 Show Center Marker 아이콘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Tools에서 Delete Unused Sub-Entity 기능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능은 현재 모델에서 적용되지 않는 PPPV, 스플라인 등의 엔티티를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스플라인에 있어서도 Copy and Paste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세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능은 시뮬레이션을 포즈하였을 때 애니메이션 파일을 생성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도중 포즈를 누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RAD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다이얼로그 박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변경 가능할 수 있게끔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모서리의 끝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다이얼로그 박스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파일 메뉴에 Close All Model, Close All Plot, Close All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리코다인 종류 없이도 모델 혹은 플랫을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Close All을 선택하게 되면 좌측부터 모델 파일 종료 후 플랫 파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CAD 관련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CAD 파일을 임포트할 때 CAD 파일에 포함된 포인트 정보를 마커 정보로 변환시키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CAD 파일을 임포트할 때 생성되는 다이얼로그 박스에 Convert Prepoint to Marker라는 옵션이 생성되게 됨으로써 기존의 CAD 파일에 있던 포인트 정보를 리커다인에서 마커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CAD 세팅에 있어서 Translation 옵션 부분이 개선되게 됨에 따라 관련된 CAD 파일에 준해서 임포트와 익스포트별 개별 옵션이 적용할 수 있게끔 되었고 또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의 생성 유무를 본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홀 기능이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필홀 기능은 바디 에딧 모드 지오메트리 탭 부분에 심플리파이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필홀 기능은 지오메트리 내부에 존재하는 빈 공간,
즉 홀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오메트리 내부에 홀들이 있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자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는 형상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치 홀 기능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오메트리에 가지고 있는 홀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선택된 홀 부분은 두 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무스 옵션을 선택한 기능이고 두 번째 결과는 난 스무스 옵션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스무스 옵션을 선택하였을 때는 두 가지 옵션을 리커다인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케일은 CAD의 지오메트리의 크기를 확대 혹은 축소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마커를 기준으로 X, Y, G축에 스케일 팩터를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하이어라키에서 관련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 탭에 포함된 툴스 그룹에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트랜슬레이션 패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바디를 바탕으로 여러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개수와 거리를 설정을 하시면 동시에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사전에 프리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로테이셔널 패턴입니다. 로테이션 패턴은 지정된 회전축 또한 트랜슬레이션 패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부분의 패턴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컨택 기능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플랫 모드에서 컨택 포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준 좌표의 지정 옵션이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V9R3까지는 플랫 모드에서 컨택 결과는 액션 혹은 베이스 바디의 CM을 기준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옵션을 선정하게 되면 플랫 모드에서의 컨택 결과는 그라운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액션 바디의 CM을 기준으로 도출된 컨택 포스 결과가 그라운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오 컨택의 플랫 결과는 이전부터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오 컨택에 포함된 컨 파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 선정된 레퍼런스 마커를 기준으로 결과를 플랫 모드에서 도출을 하였고 본 옵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컴파일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티브 컨택의 결과 또한 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는 액션 바디의 CM을 기준으로 플랫 컨택 포스를 도출하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컨택 포스 결과는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 기준으로 플랫 컨택 포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지오스피어 컨택에 있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스피어 지오메트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생성된 지오메트리를 자동으로 지오스피어 컨택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옵션 정의를 추가하게 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옵션에는 스피어의 센터 포인트 위치, 스피어의 다이아메터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베어링 모델에 있어서 3개의 지오메트리와
8개의 스피어를 본 옵션을 통해서 멀티 솔리드 멀티 포인트 디스턴스 옵션을 통해서 24개의 지오스피어 컨택이 정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오 컨택을 적용함에 있어 포스 디스플레이 기능 확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포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포스 벡터에 대한 부분만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V9R4에서는 포스의 X, Y, Z,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여 애니메이션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인트에 새롭게 추가된 PTSF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SF는 Point to Surface Joint가 되겠습니다. 본 기능은 Surface Geometry 표면 위에 한 점을 구속하여 구속하는 조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피스의 노멀 벡터 방향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본 조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피스가 UV 서피스, 즉 four side 서피스를 구현하여야지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PTSF는 한 점을 구성하기 때문에 본 케이스와 같이 PTSF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닌 3개 이상의 PTSF를 적용하셔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TSF는 추가적인 컨스트레인과 함께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프리미티브 조인트에서 인플레인 조인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PTSF는 이러한 플레인 대신에 곡면을 사용하여 적용하는 조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PTSF는 PTCV와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션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도출할 수 있는 Included Angle, 약조로 ANC 앵글이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 혹은 4개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3개의 인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4개의 인자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벡터의 초기 각도를 계산하여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속된 각도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두 벡터의 사이각이 180도 이상이어도 이를 누적하여 결과로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솔버 개선 사항입니다. 스텝 사이즈가 매우 작아져 해석이 중단되는 경우 V9R3에서는 리포트 타임 이전에 계산된 결과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V9R4에서는 리포트 타임 이전에 수행되었던 결과를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어 RPLT 혹은 RAM 파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리포트 타임 이전에 첫 번째 스텝 사이즈로 해석이 실패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를 반으로 줄여서 스텝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수행이 성공이 되면 다시 똑같은 크기의 스텝 사이즈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해석이 실패하게 되면 또다시 그 스텝 사이즈를 반으로 나누게 되고 이때 또 성공한 네 번째 스텝에서 다시 다섯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해석이 페일하게 되면 또다시 이를 반으로 줄여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스몰 스텝 사이즈로 해석이 중단하게 되면 이전에 성공한 결과를 모두 RPLT 혹은 RAM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젠밸류 어널리시스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바디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게끔 표시하였고, 또한 설정된 좌표를 기준으로 각 모드별 노멀라이즈된 아이젠 벡터를 결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트 어널리시스 탭에 새롭게 익스포트 아이젠 무브먼트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특정 마커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결과를 CSV 파일로 생성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V 파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마커와 관련된 모드, 그때 도출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유틸리티 기능입니다. 기존의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인 세팅 툴과 리제너레이터 리절트 파일 두 개의 독립 프로그램을 V9알파에서 유틸리티 그룹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세팅 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다이얼로그에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리제너레이트 리절트 파일은 기존 기능에서 특정 타입 영역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extract result 파일 기능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리스타트로 도출된 결과와 이전 결과만으로 머지않은 기능에서 벗어나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기능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리커다인 인스톨러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9알파 리커다인 인스톨러에서는 리커다인 네트워크 버전을 리눅스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혹시 본 발표 자료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 포럼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